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4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 에서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핵심어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요, 오늘의 핵심어는 상황입니다. 상황. 국어사전에서 상황을 찾으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개념이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우리 교과서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면 좋은 점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왜 상황에 따라서 표정, 몸짓, 말투를 알맞게 사용하라고 하는 걸까? 말을 할 때 이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가 참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분명하게 잘 표현해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듣기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표정, 몸짓,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볼게요. 그렇다면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서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듣는 사람에게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표정, 몸짓,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개념 볼까요? 세 번째 개념은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면 좋은 점입니다. 첫 번째,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와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상대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말해봐야겠네요. 자, 개념 네 번째는 그럼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하는 방법의 예인데요. 먼저 듣는 사람이 동생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래요. 알기 쉬운 말로 말해야겠죠. 동생에게 말할 때에는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어야 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 친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이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학급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학급의 친구는 다 내 친구들이니까 그냥 예산말로, 반말로 얘기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해요. 자, 다섯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했는지 확인하기예요. 첫 번째, 듣는 사람과 듣는 상황을 고려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내용을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와 같은 교과서 속 개념이 활동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과서를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첫 번째 활동은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안에 총 4개의 상황이 나와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를 살펴보면 칭찬을 듣고 힘이 나서 대답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잘해보렴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럴게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칭찬을 듣고 힘이 나니까 힘이 나는 표정을 지으며 씩씩하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꾸중을 듣고 뉘우치는 상황입니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고 꾸중을 들었어요. 그럴 때 네, 그럴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뉘우치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듯이 말해야겠죠? 다는 기뻐서 마음이 설레는 상황입니다. 네가 기다리던 지연이가 왔다. 친구 지연이가 왔어요. 네? 벌써요?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이때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설레는 말투로 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림 라를 살펴보니까 이제 나갈 시간이야. 준비하렴.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벌써요? 라고 말하는데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기 싫다는 몸짓과 불만스러운 말투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림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 그리고 몸짓, 그리고 말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 네 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모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나타나 있는 교과서 속 활동인데요. 자, 먼저 학급 회의에서 사회자를 맡은 친구가 학급 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했네요. 제 땡땡의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데 여자아이는 밝게 웃고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마음이 떨려서 얼굴이 굳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학급 회의에서 사회를 맡았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굳은 얼굴 하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상황을 살펴보시면 말하는 사람의 몸짓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다녀온 박물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온 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데 남자아이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바르게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비뚤게 서서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하고 있네요. 어떤 몸짓이 알맞을까요? 비뚤게 서서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바르게 서서 말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투예요. 지금 그림을 살펴보면 우승을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승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투는 공손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말투예요. 그런데 당연히 기분 좋죠. 누가 안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는 어색하고 예의 없는 말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어떤 말투가 어울릴까? 그래요. 어색하고 예의 없는 말투를 쓰지 말고 공손한 말투로 말해야 한다는 것 알 수 있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어울리는 표정, 그리고 몸짓, 그리고 말투를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어떤 표정, 몸짓, 말투가 어울릴지 봤는데, 자, 그렇다면 학예회에서 사회를 본다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지금부터 학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표정, 몸짓, 말투가 어울릴까요? 그래요. 표정은 밝은 표정이 어울리겠죠. 몸짓은 바른 자세로 서서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말투는 그래요.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상황은 회장 선거에 나가서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기호 땡번 땡땡땡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말해요. 이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는 어떨까요? 그래요. 표정은 밝고 진지하며 특히 믿음을 줄 수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죠. 몸짓은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하고 자신의 선거 기호, 번호를 말할 때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2번이다. 그러면 손가락도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을 펴서 2를 나타낼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할 때는 팔을 들어서 주먹을 주는 듯한 몸짓이 어울립니다. 말투는 씩씩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투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 어떤 것이 어울릴까? 우리 친구들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살펴보시면 역시 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인물이 지은 표정이나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가를 살펴보면 선생님께서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여자아이에게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이때 보면 선생님께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는 것, 또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뜻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림 나를 살펴보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이때 여자아이가 웃는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고마워 했습니다. 웃는 표정으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림 달을 보면 여자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동생에게 재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밝은 표정으로 웃는 것은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는 뜻을 나타내겠죠. 그림 라를 살펴보면 남자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감싸쥐고 있어요. 이때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냐고 물으셨습니다. 찌푸린 표정을 짓고 배를 감싸준다는 것은 그래요, 몹시 아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말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표정 몸짓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나옵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에서도 한 장면을 골라서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면서 역할놀이 해볼 수 있겠죠? 각각의 장면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잘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황에 맞게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 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돈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설명하는 글이고 돈을 만든 까닭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에요.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원시시대 때는 사냥이나 채집을 하며 생활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생산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데 이때부터 잉여 생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남는 생산물이 생겨요. 먹고 나서 남는 생산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쯤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남는 물건들을 서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물물 교환인데 이 물물 교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서로 원하는 것과 각자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가 달라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제3의 물건, 돈이 생겨나게 된 거죠.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였고 카카오 열매나 소금, 곡식과 옷감, 동물 등이 물품의 화폐로 쓰였지만 물품 화폐는 물물 교환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다는 것도 글 내용 속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왜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만약에 동생에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뭐 잉여 생산이라든가 물물 교환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렇죠. 알기 쉬운 말로 말해 주어야겠습니다. 친구에게 말을 한다면 친구는 이 돈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설명해야겠죠. 만약에 이 글의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한다라고 했다면 그래요. 높임말을 사용해서 말한다는 것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글이 하나 또 나오죠. 돈의 재료라고 하는 글. 역시 설명하는 글인데 돈의 두 가지 종류인 동전과 지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에요. 동전의 재료는 주 재료인 구리에 아연이나 니켈,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조금씩 섞어서 만드는데 섞는 금속에 따라 동전 색깔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폐의 재료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솜으로 지폐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로 지폐를 만드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화폐 제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화폐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소전으로 자기들의 동전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역시 동생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동생에게 말한다면 그래요.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표현들을 보시면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서 말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후루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서 말할 때 주의할 점. 일단 듣는 사람에 맞게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표정, 몸짓,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해요. 분명히 슬픈 표정인데 말투는 즐거운 말투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겪은 일을 설명할 때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와 또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표정, 몸짓, 말투가 달랐다는 것. 중요하죠? 자, 표정은 그때그때 기분에 어울려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좀 따뜻한 표정이 좋겠죠. 감정을 표현할 때라면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말투 또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 등이 어울립니다. 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해요. 대체로.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표정이나 내 몸짓이나 내 말투가
나에게는 잘 보이거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을 할 경우에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보아야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퀴즈 만나볼까요? 자, 상황에 맞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지금부터 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예요. 동생에게 말할 때는 높임말로 말해야 합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정답은? 그렇죠. 가위표죠. 동생에게는 높임말이 아니라 그래요. 반말, 예산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표정, 몸짓, 말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단원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